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냥 평소 좋아하는 문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 헤아릴 수 없이 넓은 공간과 셀 수 없이 긴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작은 행성과 찰나의 순간을 그대와 함께 보낼 수 있음은 나에겐 큰 기쁨이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그 천문학자 네.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이죠. 칼 세이건은 저도 우주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근데 이게 워낙 두꺼운 책이라 다 읽지 못했는데 그렇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존경하는 천문학자다 이렇게 좀 네. 유명하기도 했고 그 코스모스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이 세이건 박사가 1980년대에 출연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는 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한 7억 명 정도가 시청을 했었죠. 와, 엄청 많이 정말 봤네요. 많이 봤네요. 뭐 엄청난 과학 대중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네. 다큐멘터리인데요. 이 작품은 지난 2014년에 재제작되기도 했는데 네. 이 리바이벌 작품에는 닐 타이슨 박사가 진행자로 출연했어요. 이 닐 타이슨 박사는 이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이 세이건 박사를 만나고 나서 이 과학자의 삶을 꿈꾸게 돼서 이 세이건 박사하고는 또 남다른 인연이 있는 분이죠. 네, 이 세이건 박사는 평생 과학 대중화에 힘쓴 그랬죠. 분이잖아요. 그 코스모스에 출연하기도 하고 네. 또 책으로 내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요. 외계 생명체에도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이 세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세티 프로젝트요. 이 세티는 이제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요. 네. 쉽게 말하면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전파를 지구에서 잡아내자. 네.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자 뭐 이런 프로젝트인 거예요. 네. 이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한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네. 1997년 영화 이 콘택트가 바로 그 영화인데요. 네. 저도 재밌게 본 기억이 네, 있습니다. 혹시 봤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전 우주광이어서요.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인 조디 포스터가 이제 신기한 우주 여행을 경험을 하고 또 외계 지적 존재와도 만나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 세이건 박사가 이제 세트 프로젝트 소장도 맡기도 했었는데 네. 이 영화를 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네. 영화 개봉 1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그래서 영화를 못 봤죠. 안타깝네요. 참 이 우주가 워낙 넓기도 하고 이 전파가 오는데 뭐 50년이 지났지만 아직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냈다고 확신할 만한 것이 그렇죠. 없다고 들었는데요. 참 이게 외계 생명체라는 게 영화나 소설로도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참 관심이 많잖아요. 외계 지적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이 칼 세이건의 말을 한번 좀 인용을 할까 하는데요. 네. 세이건 박사도 이런 말도 남겼어요.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별, 항성이 즉 1000억 개가 넘게 있는데요. 이 또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우주가 또 수없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그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은 항상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특히나 외계 생명체에 있어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생명체의 존재와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잖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세포 안에는 우리 몸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전자, 음. DNA가 담겨져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볼 때 이 DNA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DNA는 이 분자끼리 서로 뭉쳐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야지 만들어지는 분자거든요. 네. 복잡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화학 분자인데 물이 바로 이런 화학 반응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나타나려면 DNA와 같은 복잡한 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분자끼리 붙어서 큰 분자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 기체라면 기체가 너무 희박하니까 분자끼리 만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고체라면 고체 속에 분자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근데 액체라면 분자끼리 많이 농축이 충분히 돼 있으니까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물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0도에서 100도 네. 사이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화학 반응이라는 게 분자 운동인데 이건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레인지가 넓다 보니까 물은 또 이런 생명체 탄생 조건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이렇게 네. 적당히 흐르면서 또 기체처럼 아주 분자 사이가 네. 멀지도 않고요. 뭐 네. 암모니아 같은 액체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좀 제한이 있는 거죠. 같은 액체더라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이 있는 천체를 찾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태양계 안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 큰 천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성 있잖아요. 네. 이 네. 목성에도 이제 우리 지구가 달이 있는 것처럼 위성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음. 유로파라고 있어요. 목성의 아, 위성 네, 유로파. 네. 한 번쯤 들어봤을 네, 텐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유로파는 이 얼음층 밑으로 이 표면이 굉장히 큰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얼음층 밑으로 거대한 바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 유로파의 그 바다 깊은 곳에는 마치 지구의 그 심해저에 서식하는 것과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인터뷰 잠깐 들어볼까요? 네. 태양계라면 그냥 유로파를 갖다 제일 그 유력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냥 얼음층이 있고 그 밑에 액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음층 아래에 있는 그 유로파의 내부가 아직도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원도 있고 액체도 있고 그런 조건들이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유로파의 그런 바다 속에 미생물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제 그 유로파가 얼음층으로 돼 있고 그 아래 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네. 바다가. 그러니까 얼음을 녹여야지 물이 있으니까 그 유로파 지하 어딘가에는 그 지열이 있을 것이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에너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이 있겠네요. 밖에 또 화성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화성. 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스. 네. 그래서 이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제 말스 2020이라고 이제 새로운 그 탐사 로봇을 2020년에 화성에 보낼 계획이에요. 네. 근데 이 로봇의 주 임무가 생명체의 흔적을 탐색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앞서 화성에서 그 물이 흘렀다는 그런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네, 그랬었죠. 이제 나사 연구진은 이번 그 2020 로봇을 통해서 이런 생명체 흔적을 구체적으로 잡아내겠다.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정말 뜨겁게 연구할 정도로 정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지 무척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단순히 외계 생명체에서 나아가서 정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지가거든요. 존재할까요? 그건 정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네. 방금 언급한 그 화성이나 목성의 유로파는 화성에 보면 굉장히 추운 그런 천체고 네. 유로파는 바닷속이 또 굉장히 심해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가 살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네. 혹독한 환경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복잡한 화학방이 일어나기에는 조금 힘들다. 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아마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미생물 수준 정도로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뭐 우주 어딘가에 우주는 넓으니까 그렇죠. 이런 복잡한 화학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곳이 있다면 이런 우리 같은 그런 네. 지적인 고등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구형 행성 이게 또 그렇죠.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뭐 제2의 지구라고도 하고 네. 뭐 지구형 행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구형 행성은 지구와 질량이 대략 비슷하면서 네. 뭐 1.1배에서 2배 정도 사이 정도 되면서 지구처럼 이렇게 암석으로 표면이 그렇게 네. 돼 있는 그런 행성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프랑스 연구팀은 태양계에서 한 11광년 정도, 1광년은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엄청 먼 거리네요. 네. 네. 근데 뭐 우주에서 보면 11광년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니까 네. 그렇죠. 11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 질량의 뭐 한 1.3배 정도, 표면 온도가 한 마이너스 60도에서 한 20도 정도로 추정되는 외계 행성 로스 128b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뭐 이에 앞서서 뭐 트라피스트나 프록시마 b와 같은 지구형 행성들이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사이 정도 네. 지구형 행성들이 발견이 됐는데, 근데 다만 이제 지구와 비슷한 이런 지구형 행성이 발견됐다고 해서 생명체가 실제 탄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 이렇게 우주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흥미로운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구에 사람들이 살면 되지 굳이 왜 외계인을 생각하느냐. 근데 이런 그렇죠. 우주 생명체 탐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생명체를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기원을 찾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건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그 우주 생명체를 찾는 과정에서 이 생명체가 뭐 얼마나 쉽게 탄생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어렵게 탄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파헤친다는 점에서
이 우주 생명체 탐사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주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지 또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일지 참 궁금한데요. 앞으로 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이러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